약자를 갖다가 죽이고 탄압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내란을 했던 애들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트라우마,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2024년도에 다시 끌고 와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도대체 이게 정치판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서로 이 폭력이 전개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저거는 쇠파이프 한 방이면 그냥 쪼개져요. 그러면 죽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회의 중에 잠만 처자는 김민전이 백골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도 모자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이들을 등장시켜버렸네. 백골단은 8, 90년대 청바지와 흰색 하이바를 착용한 뒤 시위대들에게 무분별한 폭력을 행하고 검거하는 한마디로 시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 사악한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백골단을 김민전은 정신 못 차리고 기자회견장까지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버렸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김민전은 깡패들을 끌어들였고 기자회견에서 백골단 대표라는 인물은 윤석열을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댔는디 김민전은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잠을 쳐 자버렸네. 많은 이들이 김민전을 향해 백골공주라는 별명까지 만들어 버렸는디 이미 다 끝낸 기자회견을 없던 일로 하겠다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김민전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쏴아아라고 하는 채널에서 정리를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70년생, 69년생, 68년생 우리는 백골단에 두드러 맞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게요. 자, 김민주 평론가님, 백골단 하면 떠오르는 이 사연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 강경대 열사 맞아요. 그래서 그때 쇠파이프로 강경대 열사를 때려 죽인 거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또 비슷한 시기에 그 한진중공업 그 이름이 박창수 열사. 예, 그분 시신도 탈취하고 백골단이 예. 침탈해서. 뭐 사람 같지도 않았던 분들이고 저분들이 무술 경관 출신으로 완전 경찰이 아니고 18개월인가 저거를 해서 실적가 쌓여야지만이 경찰을 줬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잔혹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예. 와 백색 테러의 증거인데 저건 완전히 그 극우 아까 계속 이제 극우의 아니라 이제는 마치 나치 시대의 그 SS 친위대나 아니면은 저 그 뭐 일본 애들이 그 관동 대지진 나서 몰아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장면들하고 계속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 시키는 이 정신 나간 예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예. 점점 이상해지셨어 그 김민전. 자, 이자입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면서 백골단이 핵심 조직이다. 이 사람이 83년생이잖아요. 예. 이 백골단이 뭔지도 몰라. 뭐 당해본 그러니까,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정치 테러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정치 테러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공조직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정치 테러 깡패들을 동원시키다가 전두환 때는 아예 그거를 정치 깡패 조직을 그 공조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백골단입니다. 예. 이름이 이제 그 우리가 붙인 것이고 사법체포조거든요. 그렇죠. 사법체포조. 네,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헬멧을 썼죠. 하얀색 헬멧을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가면 돌 맞으면서 쫓아 들어가서 체포한 데가 바로 이 사법체포조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는 학교를 침탈했을 때 한번 이렇게 그 당해본 적이 있어요. 학교 침탈 때 끌려갔거든요. 예, 동아리방에서 자다가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버스에 타게 되면은 그때 그 꿇어 엎드리라고 하고 그 짓밟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백골단이라고 하면 오금이 저려져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예전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그걸 본회의장에 저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끌고 온다. 이거 완전히 사람 지금 공포 안 그래 두려운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더 자극시키는 거예요. 저거 주사상징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백골단과 지금 현재의 백골단이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정리해 드리면 지금 이 백골단이 얼마나 정말 반헌법적이고 또 그야말로 법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망상인지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해 주거나 아니면 정리를 일부러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공폭력 상징을 밟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전의 백골단과 지금의 얘네들이 만들겠다는 백골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걔네들의 정체성에 있는데요. 예전에 백골단은 공권력이었죠. 네. 공권력으로 그나마 순화가 된 거였죠. 우리 그 최현 평론가가 잘 말씀하셨지만 정치 깡패일 때는 이게 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이고 죽여요. 막 아무데나 테러가 됐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정권이 흔들거리더라. 그러니까 아예 공조직 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이 돼서 그나마 자제를 했다니까. 그나마. 예. 저 같은 경우가 백골단한테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맞았어요, 저는. 왜? 화장실에서 얌전히 잡혔거든요. 화장실까지 연락이 들어갔어. 막 들어가서 거기서 바지 내리고 쉬를 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허리춤을 딱 잡더니 조용히 가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응하면 맞으니까. 그러니까 반항하면 맞죠. 백골단도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 있으면 그래도 완전히 뭐 매사에 반인권적인 그런 작태를 저지르지 못해요. 그런데 아주 진짜 심각한 상황. 사조직이잖아.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백골단을 만날 때는 큰일 나지. 예, 제가 이제 큰일 나지. 이제 뽀뽀해드리고 그쪽에 진압봉과 함께 막 많이 했죠. 그런데 이 헬멧이 굉장히 중요한 게 걔네들의 헬멧은 진짜 쇠파이프로 때려도 전투용이에요. 때려도 이게 완충이 돼가지고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좀 이렇게 딱 여기 귀까지 네, 딱 귀까지 딱 되어 되고. 있는데. 저거는 근데 전 가짜. 공사장에서 쓰는 공사장. 안전 모잖아. 저거 다이소에서 5,900원에 판매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다이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야, 진짜 너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작용돼요, 얘네들은.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지. 근데 본인들도 위험해요, 작용되니까. 그럼 당연하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하고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지원도 해주지만 쟤네들은 누가 나중에 다친다고 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 하죠. 그런 거 없죠. 이 작용대라고 하는 게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본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무책임한 김민정 같은 따위가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지금 김정현 저런 애들이 정신이 획가닥 돼가지고 욕망 때문에 자기가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밑에 있는 순진한 애들을 갖다 저렇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럼요. 몰라요. 네. 예.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비합법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합법이 아니에요. 예. 저 백골단은 그래도 포장은 합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헌법적이긴 반헌법적이죠. 했지만 그때 당시에 법은 합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치의 SS,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검은 셔츠단,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그 죽창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작용대예요.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의 그 뭐 흑인 테러했던 KKK. 근데 이런 쿨 클래스 애들이 클럽. 뭐냐면 극우 애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나라와 국민을 약자를 갖다가 죽이고 예? 탄압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 내란을 했던 애들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내란죄로 얘네들 처벌해야 조사해야 돼요. 됩니다. 예. 실제로 자, 세 번째 차이가 범죄자를 검거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백골단. 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범죄자를 수호하는 명분이 돼요? 안 되죠. 내란 범죄자를 내란 수호하는데 그게 공익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백골단들은 어떤 사명감으로 뛰었냐면 우리가 사실 불법은 했지.
솔직히 백주대낮에 화염병 들고 그리고 쇠파이프 들고 나갔잖아. 그런 부분이 있잖아. 인정해 내가. 그래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검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익적인 측면이 일 정도는 있어. 일 정도. 그쪽 입장에서 그쪽 봤을 입장에서는. 때, 예. 근데 얘네들은 무슨 공익적인 아무것도 없죠. 범죄자 그냥 수호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살아왔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거를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을 알면은 저렇게 못 나가요.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폭력적으로 예전에 저렇게 사람을 그냥 패고 정말 결국 그래서 강경대라는 21살 젊은 청년은 저 백골단 휘두른 쇠파페 맞아서 죽은 겁니다. 죽기까지 했거든요. 그래놓고 물에 빠뜨려 놓고 익사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죠. 야, 아, 그래서 그때 강경대 열사의 사진을 내가 지금도 진짜 떠오르면 진짜 눈물이 나는데 왜냐면 우리 동생이 있던 학교였단 학교니까. 제 동생이 70년생이에요. 근데 명지대에 제 바로 그 새쌍둥이 동생 중에 첫째가 명지대에 있었는데 강경대가 안 맞았으면은 우리 동생이 맞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생각이 드니까 좀 미쳐버리겠더라고. 또 김기정 열사 지금 예, 지금 기억납니다. 보세요. 예. 김기정 열사. 이 성균관대. 성균관대 예, 8년 예. 이 김기정 열사는 제가 바로? 저분이 그 빌딩으로 들어가는 분을 봤어요. 옆에서. 오. 그때 백골단이 같이 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백골단이 직접 때리거나 하지 않았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한꺼번에 확 압사로 죽은 거예요. 토끼몰이식을 했죠. 저때 예, 있었어요. 토끼몰이식 진압을 했죠. 저 때 있었어요. 예. 옆에 있었어요, 옆에. 여기 보면 이제 전경들과 백골단이 저 뒤에, 어떻게 저 차이가 있는지 요 뒤에 숨어갑니다. 전경들 뒤에서 숨어서 전경들이 길을 딱 터주면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쭉 뛰어가서. 예, 막 날라차기를 하고 막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백골단이에요. 여기가. 정경들이 저기 앞에 방패 들고 서 있고. 이게 이제 차이가 제가 정경 출신이어서 네. 근데 뭐 타이핑 쳤지만 정경은 사실은 육군을 지원했다가 차출대에서 차출된 예, 거죠. 가는 그 거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의경분들은 저 의경이래 저 백골단들은 자기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무술 경력이 있으면 자원하는 겁니다. 예. 공거차에 나눠 타고 시위대 뒤편이나 퇴로를 통해 시위대를 덮치기도 하고 체포해서 닭장시에 채우는 것. 저는 이제 동아리방에 자다가 끌려 나갔어요. 끌려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래도 티 안 나게 머리만 때리더라고. 뒷머리만 때리면. 백골단은 보세요. 전경 좌우에 있던 백골단이 갑자기 튀어나와 시위대를 돌진하고 시위대를 그렇게 고립시켜서 잡는 거예요. 아 그냥 끔찍해서 나 생각이 끔찍하네요. 예. 제가 저렇게 이제 도망가고 난 다음에 마포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 새끼를 꼭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튀어갔지? 그랬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복장과 장비가 달랐죠. 흰색 헬멧. 저게 이제 공포의 상징이죠. 그렇죠. 저거는 진짜 아무리 때려도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요. 저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보호 장구입니다. 그렇죠. 저런 보호 장구도 없으면은 그런 위험한 짓들을 못 하죠. 그리고 특히 저기 소형 방패와 짧은 곤봉. 짧은 곤봉. 저거 한 방 맞으면 특징이었죠. 진짜 정신을 잃게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곤봉입니다. 그 곤봉 안에 쇠가 들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쟤네들이 항상 사과탄을 이렇게 차고 걸고 있죠. 있었고. 차고 있는데 저 사과탄을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저 사과탄 같은 경우는 폭발할 때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폭발을 눈이나 입이나 이런 주변에서 하게 되면은 큰일 나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주로 엉덩이 쪽으로 많이 맞아가지고 엉덩이에 사과탄 파편이 한동안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인 줄 알았어요. 아휴. 이 얘기를 2024년도에 얘기를 해야 되냐고. 제 말이요. 어? 도대체 김민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가 몰라요. 과거의 군사 정권 시절에 폭력적으로 민중들을 진압하던 그 트라우마,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2024년도에 다시 끌고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만드는 이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이런 사람을 제명하라니까 또 뭐 무슨 변명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정치판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보세요. 김민전은 그냥 죄송해요 송구합니다 철회할게요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들의
내면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얘네들은 파시스트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저 파시스트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를 거예요. 몰라. 그리고 나에게 반대하는 놈들은 다 때려 죽여도 돼. 이런 식의 생각.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거잖아요. 그냥 그거죠. 파시스트가 뭐예요? 사회적 약자, 예. 그다음에 약간 좀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체자, 싸그리 다 죽여서 예. 우량으로 개량해야 된다고 하는 예. 사람들이잖아요. 파시스트죠. 그 야당이 지금 백골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걱정되는 건 쟤네들이에요. 뭣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저 4,900원, 5,900원짜리 쓰고 서로 이 폭력이 전개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저거는 쇠파이프 한 방이면 그냥 쪼개져요. 저는 이 그러면 얘네들이 죽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니들도. 저 백골단이라는 저 반공 청년단 저런 애들이 왜 생겼겠어요? 이 그 윤석열 보호한다고 달려간 그 45명 예.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 선동 뒷받침이 때문에. 되니까 그 선동이 되니까 걔네들 믿고 저런 친구들까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광훈이 저 내가 백갈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광훈은 따뜻한 방에서 최고의 오피스텔에서 그러면서 방송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죽는 건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지금은 이념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이념입니까? 내란범을 갖다가 옹호하는 게 이념이에요? 내란범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저 5,900원짜리 안전모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이념입니까? 그냥 방패막이로 던져놓는 거예요, 쟤네들을. 그러니까 김정현이라고 하는 애가 정말 극악한 것이고 신남성연대가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출마했다면서요? 예. 국민의힘으로. 그러려고 저 공 세우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저 용산에 출마했다가 지금 그 권영세가 그 저기 소위 거기 공천 받으면서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욕망이 있는 사람이 젊은이들을 추동해서 저런 짓을 하는 아주 나쁜 악질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대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공교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런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과거 역사책 보면 뒷부분에 현대사는 그냥 대충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쟤네들은 그 펜코에 들어가 보면은 백골단을 되게 멋있다고 칭송을 합니다. 예, 실제로 멋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화이바를 쓰고 그리고 뭐 장구들도 참 그때 당시에는 신무기 장구들을 쓴 거잖아요. 정경에 비하면. 네. 그리고 그 청자켓이나 이런 것들도 고도로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겠죠. 근데 지금 너님들의 백골단은 그 무슨 상징인지 아십니까? 그냥 욕망의 상징일 뿐이에요. 체제 수호나 뭐 이념의 수호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네. 살아있는 그 방패막이가 총알바지가 되지 말고 이 백골단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의미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천공이 명령을 했답니다. 아이고. 22대 국회 해산해라. 진짜. 얘라이 너나 해산해라. 청문도 잡혀가야 돼요. 자, 그렇죠. 우리는 다음 주에도 민주당을 위한 살아있는 재연 그리고 분석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킹 포 더 블루. 블루.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